스마트폰, 태블릿, 라우터, 자율주행차, 이 모든 디지털 기기의 뇌와도 같은 존재는 바로 칩셋이다. 이 칩셋 속에는 수천 개의 회로와 알고리즘이 설계되어 있고 그 한 줄 한 줄이 모두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다. 2017년부터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떠오른 브로드컴과 퀄컴의 특허 분쟁은 단순한 반도체 회사 간의 기술 싸움이 아니라 글로벌 통신 표준과 지식 재산의 전략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이었다. 전쟁의 배경, 두 반도체 거인의 충돌. 퀄컴은 모바일 칩셋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 위치를 차지해왔다. 특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베이스밴드 칩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기술에서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브로드컴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RF 기술 등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통신 인프라 및 서버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강자로 꼽힌다. 이 두 회사가 충돌하게 된 계기는 퀄컴의 특허 정책과 공급망 구조에 대한 불만이었다. 브로드컴은 퀄컴이 자사의 표준 필수 특허를 이용해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사 칩셋을 사용하는 기업의 묶음 판매를 강요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퀄컴이 자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칩셋 생태계를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신생 기업이나 경쟁사들이 진입할 여지를 없앤다는 것도 주요 불만이었다. 특히 퀄컴이 자신들의 특허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제공하면서 그와 동시에 칩셋까지 판매하려 한다는 이중 전략은 경쟁사 입장에선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소송의 격화, 글로벌 다중 전선. 브로드컴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중국, 한국 등 주요 시장에서 퀄컴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 및 특허 침해 소송을 지원하거나 직접 참여했다. 특히 2018년 유럽연합은 퀄컴이 애플의 자사 칩만 사용하라는 조건으로 수십억 유로를 제공한 사실을 문제 삼아 10억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불거졌다. 퀄컴의 로열티 모델이 중국 현지 제조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고 중국 반독점 당국은 퀄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쟁점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로 인해 퀄컴의 특허 정책은 글로벌 규제기관들의 공통된 비판 대상이 되었다. 브로드컴은 여기에 더해 퀄컴의 설계 방식 일부가 자사의 무선 통신 칩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본격적인 특허 소송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반면 퀄컴은 브로드컴이 제기한 특허 대부분이 모호하거나 과거 유사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특허 무효 및 비침해 소송으로 맞섰다. 재미있는 점은 양사 모두 수백 개 이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상태에서 서로를 겨냥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특허 맞불 전략이다.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재판보다 양사 간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카드로도 특허 소송은 사용되었다. 공급망 재편과 칩셋 생태계 충돌. 이번 분쟁의 중요한 측면은 공급망 재편과 맞닿아 있었다. 퀄컴은 자사 기술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공급망을 고수하고 있으며 애플, 삼성, 화웨이 등 주요 제조사들이 이를 이용해왔다. 반면 브로드컴은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공급망 모델을 지향하며 OEM 제조사들의 선택권 확대를 주장해왔다. 즉, 이번 특허 전쟁은 단순한 기술 침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칩셋 생태계가 미래 시장을 장악할지에 대한 경쟁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누구의 기술을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지를 놓고 양사의 눈치를 봐야 했다. 퀄컴은 완성형 패키지를 무기로 사용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특허를 한 세트로 판매함으로써 제조사 입장에서 비용은 크지만 품질과 통합성에서 높은 만족도를 주었다. 반면 브로드컴은 선택권과 비용 절감을 앞세우며 중소제조사들의 지지를 확보하려 했다. 퀄컴의 방어와 정치적 전환점. 퀄컴은 브로드컴의 법적 공세뿐 아니라 인수 시도에도 직면했다. 2017년 말 브로드컴은 약 1,300억 달러 규모로
퀄컴 인수를 제안했으며 이는 기술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 시도 중 하나였다. 퀄컴은 이 제안을 거절했지만 브로드컴은 이후 적대적 인수 시도를 본격화하며 주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막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결정은 퀄컴을 중심으로 한 5G 기술, 주도권 확보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로써 브로드컴의 인수 시도는 무산되었지만 분쟁은 오히려 더 첨예해졌다. 브로드컴은 이후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하며 향후 규제 우려를 줄이려는 조치를 취했고, 퀄컴은 정부의 지원이라는 우산 속에서 5G 표준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특허 전쟁은 단지 법정안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전략과도 연결된 셈이었다. 협상과 변화의 조짐. 2020년 이후 양사 간의 공식적인 특허 소송은 대부분 정리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상호합의 또는 교차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기술, 독점의 민감성과 지식재산권 전략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분쟁은 단순한 기술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칩셋 생태계를 설계하고 어떤 철학으로 시장을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념적 충돌로 해석할 수 있다. 브로드컴은 개방과 유연성을, 퀄컴은 기술 완성도와 통제를 지향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특허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와 수십억 개의 반도체 칩 안에 숨겨진 권리 다툼이 있었다. 기술 하나에 수십 건의 특허가 얽혀있는 이 세계에서 한 번의 계약 실수나 협상, 실패는 수억 달러의 손해로 이어진다. 기업들은 단순한 혁신보다 이제는 지식 재산을 어떻게 지키느냐로 생존이 갈린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5G, 6G, AI 칩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작일 뿐이다.